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대상자에게 간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간호사 이지수입니다. 대상자의 이름, 등록번호 등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입원 팔찌와 대조하여 재확인합니다. 자,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환자분 등록 팔찌랑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환자분이 개방형으로 대답하신 이름이랑 등록 팔찌의 등록번호를 서로 대조해서 비교합니다. 대상자를 확인하고 목적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 환자분 우리 등 쪽에 엉덩이 윗부분에 상처 있는 부분을 욕창이라고 하는데 그쪽 상처 확인을 좀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욕창 형성과 관련된 일반적 위험 요인을 확인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이론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저희가 예시를 드는 부분은 이분은 80세 노인이시고 주로 앉아서밖에 생활을 못 하셔서 이쪽에 코식스 부분, 꼬리뼈 부분으로 욕창이 생겼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의 이제 일반적인 위험 요인은 고령이신 분도 있고 부동이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특히 이 부분은 많이 접촉이 되는 부분이어서 생겼다고 우리는 이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압박 부위의 피부를 사정합니다. 이제 환자분을 올바른 부위를 이제 벗긴 상태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직접 상처에 손을 대지는 않고 이 주변 부위만 조금 사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대상자에 따른 잠재적인 압박 부위를 사정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상처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환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돌출 부위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 압박을 받는 부위에도 분명히 욕창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 뒤꿈치라든지 팔 뒤꿈치라든지 여러분이 이론 시간에 배웠던 그런 돌출 부위라든지 아니면 마찰력이 가해지는 부위 이런 부분도 다 전반적으로 사정을 해주면서 잠재적으로 욕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턴 또는 브라덴 측정 도구에 따른 욕창 위험 점수를 선정합니다. 그다음 우리 노튼 또는 브라덴 측정 도구에 따라서 욕창 위험 점수를 이제 사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지금 임상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브라덴 측정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각 인지 도구이고 지금 4개 항목 사정하는 도구에서 일단은 감각 인지 도구는 4점 척도이고 감각 인지의 문제가 감각 인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1점, 그 다음에 감각 인지가 다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4점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기를 확인해서 습기가 많을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기저귀를 차고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계속 땀을 흘린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습할 경우에 1점, 그 다음에 거의 습하지 않고 건조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4점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할 때 완전히 신상 안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점, 그 다음에 잘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4점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 움직임도 전혀 없는 경우에 1점, 그다음 잘 움직이는 경우에 4점을 주게 되고요. 영양 상태는 환자가 요구되는 요구량보다 불량하면 1점, 그다음에 양호하면 4점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찰력과 전달력이라고 배워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점수를 더 주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브라덴 스케일 점수를 그 표를 보고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15점에서 18점이면은 위험도가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점에서 12점이면 매우 위험하고 그 다음 9점 이하면 굉장히 위험해서 욕창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사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변하거나 반점이 생긴 대상자의 피부를 촉진하고 대상자의 영양과 관련된 자료를 사정합니다. 대상자나 가족의 욕창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 정도를 사정하고 체위 변환에 대한 대상자의 내구력을 사정합니다. 욕창 위험 요인 사정과 예방적 조치에 대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지금 브라덴 스케일이 결국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환자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전달력과 마찰력, 그 다음에 환자의 영양 부분을 전부 다 파악한 다음에 브라덴 스케일을 통해서 점수를 내려주고 이제 그 부분 고위험군이냐 아니면 저위험군이냐를 분류해서 환자한테 지속적으로 체위 변경을 해줘야 하는지 또는 보조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욕창 위험 요인에
기록을 해주고 그다음 실제로 예방 간호를 수행해 줘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본 간호 이론책에서 학습한 대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이제 드레싱 세트 안에 들어갈 물품을 준비하는 건데요. 드라이 투 드라이 드레싱이랑 웨 투 드라이 드레싱은 차이는 꺼즈를 적시느냐 적시지 않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드라이 투 드라이 드레싱을 준비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드레싱 세트에 넣어갈 물건을 먼저 준비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드라이 투 드라이 드레싱을 하는 물품을 안에서 먼저 준비합니다. 충분히 사용할 꺼즈,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만큼 가져가 주세요. 그 다음에 환자한테 배농관이 있을 경우에는 Y자 꺼즈도 같이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덮으면 드라이 투 드라이 드레싱 준비 세트가 모두 완료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웨 투 드라이 드레싱을 하겠다 하면 이제 젖은 꺼즈에 완전히 다 적셔버리면 나중에 드라이를 덮을 꺼즈가 없기 때문에 한쪽 종지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짜서 가주시면 됩니다. 생리식염수는 멸균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면 되고, 원래는 적셔서 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셔서 충분히 꺼즈를 적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웨트 드라이 드레싱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대상자에게 간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간호사 이지수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개방형으로 이름을 물어보고 환자의 이름과 입원 팔찌를 대조해서 환자 이름, 그 다음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한테 우리가 환자분이 최근에 받으신 수술이라든지 이런 상처 부위를 확인하겠다. 그 다음에 그 상처 부위에 소독을 해드리겠다라는 목적과 절차를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분의 위치와 크기를 사정을 할 건데, 이때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커튼을 쳐드릴게요. 환자분, 우리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커튼 먼저 쳐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레싱할 상처의 위치와 크기를 사정하고 환자분이 편하게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환자분 자세의 유지를, 우리가 상처를 치료할 부위는 이 부위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환자분 이 자세를 좀 유지해 주실게요 라고 할게요.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하고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우리는 보안경까지 착용하지는 않고 일단 마스크만 착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자, 장갑을 착용합니다. 이때 장갑은 굳이 멸균 장갑이 아니어도 돼요. 환자 몸에 붙어있는 꺼즈를 떼내는 용도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용도로 일회용 장갑이면 됩니다. 피부와 평행하게 잡아당기면서 테이프 및 붕대를 상처에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피부하고 테이프를 먼저 잡아당기면서 주변에 혹시 피부가 다 같이 뜯어지지는 않는지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거즈를 한 번에 한 층씩 제거하고 배농관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제거된 드레싱을 폐기용 주머니에 안전하게 버립니다. 장갑을 벗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삼출물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농관을 몸 안에 박아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빠져버리면 다시 넣고 삽입하고 꼬매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지 않도록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자의 몸에 분비물이 묻어 있었던 이런 허즈 같은 거는 우리 주황색 폐기물통, 오염 폐기물통이 있다면 그쪽에 바로 넣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곡반이나 이런 데 먼저 옮겨서 나중에 그쪽으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장갑을 벗습니다. 멸균된 드레싱 세트를 상처 가까이에 놓습니다. 멸균된 장갑을 착용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상처에 손을 대기 때문에 장갑을 반드시 멸균적으로 착용해 주셔야 돼요. 장갑 착용법은 이전에 장갑 착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처방된 방부제로 상처를 세척합니다. 자, 우리는 처방된 방부제라고 하는 게 아까 기존에 그 생리식염수를 여기다 부어놨잖아요. 그거를 처방된 방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소독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먼저 소독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드레싱 세트에 겸자가 있어요. 이 겸자를 통해서 용액이 떨어지지 않게 수분된 거즈를 상처 표면에 놓습니다. 상처가 깊다면 포셉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거즈로 채웁니다. 한 번은 이렇게 소독 용도로 삼출물이 많다면 소독하고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웨트 드라이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웨트한 거즈로 마감을 할 거고, 겉에를 드라이한 거즈로 막아줄 거예요. 깊이 있는 곳에 핀셋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른 멸균 거즈를 젖은 거즈 위에 댑니다. 만약에 배농관이 있으면 배농관이 나오도록 Y자로 미리 자른 거즈를 대주고 배농관을 거즈 밖으로 내놓습니다. 보통 이렇게 마른 거즈로 이렇게 덮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배농관이 있기 때문에 배농관이 그냥 빠지지 않도록 Y자 거즈로 그 위를 덮어주게 되고요. Y자 거즈는 그 밑에 있는 살에 상처가 생기거나 눌리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해준 상태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큰 드레싱 패드나 거즈로 덮습니다. 이렇게 거즈채로 이제 마감을 해주셔도 되고, 혹시 더 큰 드레싱 패드 같은 게 있다면, 멸균적으로 된 드레싱 패드가 있다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테이프 또는 붕대로 드레싱을 고정시킵니다. 환자가 잘 고정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줍니다. 장갑, 마스크, 보안경을 벗습니다.
대상자를 편하게 하고 손을 씻습니다. 환자분 이제 편하게 쉬시고 혹시 또 삼출물이 발생하거나 하면 얘기해 주세요. 나와서 이제 본인이 소독을 하면서 관찰한 배농 양상이라든지 상처의 상태 같은 거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드라이 드레싱입니다. 드레싱 세트를 열고 멸균된 장갑을 착용합니다. 상처의 모양, 배농과 피부 통합성을 사정합니다. 세척 용액으로 상처를 세척합니다. 한 번 세척할 때 한 번의 세척솜을 사용합니다. 오염이 적게 된 부위부터 많이 된 부위로 닦아냅니다. 세척 용액으로 닦아낼 때 오염이 적게 된 부분부터 하나씩만 사용하시고요. 작은 솜이 있다면 작은 솜으로 먼저 닦아내셔도 돼요. 꼭 굳이 꺼즈로 닦아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처를 말리기 위해서 마른 꺼즈로 오염이 적게 된 부위에서 많이 된 부위로 한 번에 한 개씩 사용하여 닦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한 개씩만 사용해서 닦으라는 얘기예요. 한 부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한 부위만 닦아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이 상처 오염이 적기 때문에 밖에 먼저, 그 다음에 안이 있다면 그 다음에 안에 하고 버리고, 이쪽 닦고 또 새로운 거 버리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방된 소독제 및 연고가 있다면 세척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릅니다. 멸균 꺼지를 상처 위에 댑니다. 배농관이 있으면 배농관이 나오도록 Y자로 미리 자른 거즈를 대주고 배농관을 거즈 밖으로 내놓습니다. Y 꺼즈를 먼저 대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드라이한 꺼즈를 대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즈를 더 얹고 톡톡하게 짜여진 거즈를 제일 윗면으로 하여 덮습니다. 큰 드레싱 패드나 거즈로 덮습니다. 테이프 또는 붕대로 드레싱을 고정시킵니다. 장갑, 마스크, 보안경을 벗습니다. 대상자를 편하게 하고 손을 씻습니다. 환자분 혹시 소독한 부위에 삼출물이 나오거나 불편하시면 얘기하세요. 상처 모양, 대상자의 반응, 배농 양상을 기록합니다. 손을 씻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자, 이전에 상처 간호를 할 때랑 똑같이 드레싱 세트가 필요한데요. 이제 요즘은 드레싱 세트를 저렇게 소독을 하는 드레싱 세트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용 드레싱 세트도 있어서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욕창을 사용을 할 건데 큰 욕창에 이제 그 큰 욕창을 소독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번에는 두 개를 나눠서 젖은 이제 소독 용액을 담을 세트 하나랑 그다음 마른 용액을 담을 마른 물품들을 담을 세트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할게요. 먼저
젖은 용액을 담을 세트이고, 이 뚜껑은 완벽하게 여러분이 완전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덮을 게 없죠. 그럼 이제 멸균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벗기지 않고 이 정도만 벗긴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는 멸균 생리식염수, 우리가 소독할 용액이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부어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상처 소독을 할 때 필요한 꺼즈들을 충분히 필요한 만큼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린지가 필요해서 시린지를 통해서 물을 쏴줘서 소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사기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젖은 소독용액 준비는 마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른 물품들, 필요한 물품들을 여기에 놓을게요. 마찬가지로 소독 용액들을 닦아줄 꺼즈는 충분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다음 이제 상처 간호를 하다 보면 그쪽에서 균이 자라는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준비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사강의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봉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깊은 상처인 경우에는 면봉을 같이 멸균된 면봉으로 챙겨서 넣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산출물이 있거나 혹은 깊은 사강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드레싱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안에 공간을 채워주는 이런 드레싱 도구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장갑을 끼고 나면 이런 거를 채워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드레싱 도구를 까서 나중에 멸균된 상태로 마음껏 만질 수 있도록 한쪽에 잘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꺼즈와 구분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간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 간호사 이지수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해서 환자분 성함과 그다음 환자분 팔찌에 있는 성함을 확인하고 그다음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다음에 환자분 지금 우리 꼬리뼈 쪽에 상처 있으신 부분 확인을 좀 하고 상처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혹은 안 좋아졌는지 확인 좀 하고 필요하면 소독까지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목적과 절차도 같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대상자의 안위 수준을 사정하고 진통제가 필요한지를 사정합니다. 이렇게 욕창이 있으신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소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필요하면 진통제를 먼저 드시도록 아니면 또 주사로 놔드리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갑을 착용합니다. 이때 환자의 상처를 직접 만져볼 거기 때문에 멸균된 장갑으로 착용해주세요. 대상자가 드레싱을 제거하기 쉬운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환자분 이제 자세 변경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자세 유지 좀 할게요. 하고 기존에 드레싱이 있는 경우에는 드레싱을 제거를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욕창과 욕창 주변 조직을 사정합니다. 자, 지금 욕창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욕창 두 개를 한번 사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첫 번째 욕창은 이제 삼출물도 없고 그다음 까진 부위도 크게 없는 건전한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로 보이는 상처예요. 지금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만 2단계 정도로 보이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눌렀을 때 다시 하얗게 돌아오지 않고 빨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블렌칭 에리세마죠. 그래서 1단계 욕창으로 구분하고 여기는 2단계 욕창이라고 구분을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통 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거는 욕창의 크기를 재는 도구예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가까이서 재보면 지금 2단계 상처가 대략 3cm짜리 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직경이 가로 세로가 비슷하게 3cm짜리 원에 들어오는 욕창, 3/3 욕창이라고 생각하시고 스테이지 2 욕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지금 1단계 욕창은 7/7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가는 1단계 욕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하는 8cm 단축과 장축 길이를 각각 재가지고 가장 긴 거리가 9cm네요. 8 곱하기 가장 짧은 거리와 가장 긴 장축, 단축을 재서 8 곱하기 9짜리 1cm 스테이지 1 욕창과 그 안에 스테이지 2짜리 3/3 욕창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욕창이에요. 여기 겉에도 이렇게 눌렀을 때에는 지금 빨간빨간한 게 돌아오지 않는 욕창이 있는데 안쪽으로는 지금 더 깊은 상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상처가 지금 얼마나 더 깊었는지를 우리가 다 사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겉에가 9cm고 제일 짧은 게 8cm, 9/8짜리인 건 알겠고 안에 파져있는 부분도 몇 cm짜리인지 원을 그림을 통해서 대략 한 6cm 정도의 원, 6에서 5cm 정도의 원 정도 직경이 그런 상처인 걸 알겠는데 지금 이게 3단계인지 4단계인지는 안에 사실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3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4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확인이 조금 불분명하죠. 그리고 안에 사강이 얼마나 깊은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사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드레싱에서 이런 도구를 가지고 왔었죠. 이걸 통해서 직접 넣어봅니다. 넣어서 이만큼 들어가는 이런 부위를 확인해주고 여기까지 들어갔죠. 그럼 이 부분을 나와서 이만큼 길이가 몇 cm였는지 확인해줘서 1cm 가량의 사강이 몇 시 방향으로 존재했는지를 같이 기록에 이따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1시 방향 쪽으로 1cm 가량의 사강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만져보고 계속 이렇게 주변을 이제 살이면 조금 더 이렇게 거쳐지거나 하는 걸 보면서 근육까지인지 그다음 아니면 뼈까지인지 어디까지 침범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자, 그다음 사용한 거는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파여 있는 마지막으로 사강까지 확인한 다음 파여 있는 경우에는 이 깊이도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깊이는 또 몇 cm 들어가 있는지 해서 재보고 뭐 0.8cm면 0.8cm 깊이로 안으로 상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색깔, 이제 우리가 보면서 방금 색깔, 그 다음 수분 정도, 또 혹시 여기 산출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욕창 주변의 조직의 모양은 혹시 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이 주변에 컬러 체인지, 그냥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그냥 까맣게 변한 컬러 체인지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굳은 살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욕창 그 자체도 사정을 해주시면 되고, 방금 전에 잰 것처럼 크기 다 사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독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세균 배양 검사 아까 말씀드린 키트가 이 절차에 없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세균 배양 검사는 우리가 소독을 하고 나면 삼출물이나 분비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사강이라든지 분비물이 많은 부분을 충분히 적셔줘서 이 면봉 끝에다가 적셔준 다음에 검사를 나가는 거고, 외부에 이런 균 같은 거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 충분히 적신 후에는 이 검체통의 뚜껑을 열고 담아서 닫아주시고, 이제 환자의 바코드라든지 코드 번호가 있으면 붙여서 검사를 내려주시면 되고, 이 끝에 이제 세균을 배양하는 액이 있어요. 여기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검사를 내려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따뜻하게 멸균된 물로 이제 욕창 주변을 세척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이렇게 담아왔었죠. 그래서 이제 더럽다, 이 주변에 분비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소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멸균된 상태로 이렇게 깨끗 더러워진 거를 다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깊이가 깊어서 분비물이 손에 닿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주사기에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쏴서 안에 분비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되고, 이제 드레싱을 수행합니다. 이제 마르지 않고 이대로 만약에 드레싱을 수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습도가 높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꼭 반드시 마른 꺼즈로 가능하면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잘 말려주신 다음에 드레싱 도구로 덮어주시는 게 좋고요. 괴사 조직 같은 경우가 있으면 보통은 상처 간호 전문 간호사들이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괴사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괴사 조직을 이제 멸균 도구를 통해서 잘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잘라주신 다음에 드레싱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건전한 상처 같은 경우에는 삼출물도 크게 많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냥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여기가 압박을 받지 않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관찰이 가능한 정도의 투명한 필름으로 보통 드레싱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뼈가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어서 마찰력이 좀 많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메디폼이라든지 두꺼운 좀 푹신푹신한 재질을 붙여서 이쪽에 마찰력이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살짝 까졌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냥 필름 드레싱으로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전한 상처에는 이렇게 하이드로 액티브 겔 같은 겔 제제를 도포해서 발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강이 있는 상처라든지 또 여기서 이렇게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상처 같은 경우에는 흡수력이 뛰어난 뛰어난 그런 드레싱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알지네이트, 우리가 아까 여기 담아온 알지네이트라든지 하이드로피버 또는 이제 폼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사강이 있는 부위에는 그런 도구들을 먼저 1차적으로 메꿔준 다음에 그 다음 위에다가 2차적인 드레싱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우리가 소독액으로 한번 소독을 다 해주고 건조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살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끔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사이즈에 맞게 잘 접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빈 부분까지 다 채울 필요는 없는데 안쪽에 이제 우리가 손이 닿지 않아서 안에 부유물 자라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 위주로 많이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주로는 이런 가운데는 푹신푹신하면서 젤형으로 되어 있고 겉은 스티커 제형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감싸주는 이런 걸로 2차 드레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 메꿔지지 않은 부분들은 안에 있는 이런 폼형이 대신 메꿔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통은 우리가 엉덩이 때문에 많이 벌어져 있고 움직이면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좀 하면 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면서, 그리고 이제 욕창을 예방하거나 또는 더 건조하게 유지해주는 연고 같은 게 있다면 마지막 2차 드레싱을 덮어주기 전에 연고를 먼저 도포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레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장갑을 벗고 대상자를 욕창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자세를 잡게 합니다. 스티커 같은 게 여러분 이렇게 붙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대한 없게끔 잘 펴서 붙여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 하면 차라리 잘라내서 환자한테 압박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환자는 편하게 쉬시고, 혹시 상처 부위가 변을 보시거나 소변을 보셔서 떨어지거나 하면 다시 상처 치료를 해드린다고 설명을 한 다음에 주변을 정리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는 손을 씻고 이제 주변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보셨던 상처를 제대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아까 봤던 이 사이즈 기록은 여러분이 그때 보고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기록하시고 꼭 상처 기록을 잘 해주셔야 지난번에 봤던 상처랑 지금 봤던 상처랑 차이를 확인해서 다음번에 치료는 어떻게 할지가 달라지게 되고, 요즘 기록을 잘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까먹을 수도 있어서 요즘은 이렇게 둔 상태로 환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임시로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한 다음에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일부 병원에서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채로 전산 환자의 의무 기록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바로 의료 폐기물로 버려주시면 되고요. 손을 씻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대상자에게 간호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간호사 이지수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 환자분이 대답해주는 성함을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고요. 환자분이 대답해주시는 성함과 환자 번호를 환자 팔찌와 반드시 꼭 대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상자를 확인하고 목적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환자분께서 수술 후에 가지고 나오신 관에서 이제 나온 배액물 제가 비워드리면서 이제 양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확인 좀 해드릴게요. 대상자의 피부 통합성을 사정합니다. 여기서 대상자의 피부 통합성이라고 하면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관 부위에 드레싱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가 혹시 빨개져 있진 않은지, 삼출물이 많이 나와서 여기 적셔져 있진 않는지 이런 부분을 사정해 주시면 되고, 필요하다면 드레싱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자의 외과적 드레싱을 사정합니다. 대상자의 순환 상태를 사정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자, 환자분 이제 편하게 자세 취하시고, 이거 아니에요. 배액 기능을 점검합니다. 배액 기능은 점검을 할 때에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클램프를 다 모든 관이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클램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잠겨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위에서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직접 한번 보면 되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린 거 여기가 지금 잠기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열린 거 이렇게 하면 잠긴 거. 여기 지금 찝혀 있죠? 이렇게 위에 열면 열린 거. 자, 그래서 이게 꼭 열려 있는지 평소에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이 평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게 맞고요. 특이한 일이 있어서 잠궈놔야 하는 데에는 잘 잠겨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거 지금 비워주실 때는 꼭 반드시 잠궈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잘 열려 있는지 확인을 먼저 했어요. 흡인백을 안전하게 잡고 소독솜을 배출구 부위를 닦은 후 뚜껑을 엽니다. 자, 이거 뚜껑을 이제 열면서 배액을 시킬 때는요, 여러분 양쪽 다 잠궈 주세요. 잠궈 주시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잠궈 주시고, 자, 우리한테 환자분의 배액물이 나한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은 가능하면 일회용 장갑을 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혹시 배액물이 많아서 양을 체크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이것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JP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겨 있는 상태고, 우리가 열 때 여기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파란색 뚜껑을. 파란색 뚜껑을 열어주고 여기를 소독솜으로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비워주는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비워주시면 되고, 자, 잠글 때는 어떻게 잠그느냐, 안에 있는 산출물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다 빼주신 다음엔, 자, 이제 여기 더러운 게 묻어 있다면 알콜솜으로 한번 닦아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압을 유지시켜 주신 채로 잠궈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압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닫아줘야 몸 안에 있는 산출물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음압을 걸어주신 채로 뚜껑을 잠궈라 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신 상태로 가장 마지막으로 반드시 클램프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환자 몸에 연결되어 있는 관이죠. 반대쪽에 있는 뚜껑을 열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물질 같은 게 있으면 제거하신 다음에 비워주시고 양을 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두 개의 관을 여기 하나에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각각 다른 배 컵에다가 해서 각각의 양을 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비웠어요. 다 비우고 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알콜 솜으로 한 번 더 닦아주시고, 겉에를 이것도 똑같이 음압 유지한 상태로 닫아주셔야 됩니다. 닫아주신 다음에 어떤 거 해달라고 했죠? 클램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환자가 잡아당겨지지 않도록 잘 마지막에 고정까지 해주시면 됐죠? 이때 배관이 꼬이거나 당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고정하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물품을 정리합니다. 우리 클램프 풀어주면서 반드시 꼬이진 않았는지, 그다음 당겨지진 않는지, 환자가 활동하다가 빠지지 않도록 잘 유지되는지도 확인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장갑 벗으시고, 배액의 양과 색깔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나오게 된 배액량이 있을 거잖아요. 정확하게 본인 눈금에 맞는 위치에서 용량이 몇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배액물이 뭐 블러디한지, 옐로이시한지, 아니면 뭐 터비드한지, 어떠한 색깔, 양, 냄새 등을 모두 확인해서 기록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폐기물, 오염 폐기물통에 버려주시고 뒷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꼭 손 씻기 시행해 주세요.